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에TV 구독자 임재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보자분께서 의경 복무 중일 때 겪었던 소름 실화라고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사연 읽어봤는데 꽤나 무서웠거든요. 그럼 이야기 처음부터 1인칭 시점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정확한 계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간이기동복을 입었던 걸로 기억나는 걸 봐서는 아마 9월달에서 10월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경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가장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거점 근무라고 해서 국가의 중요 시설들을 경비하는 일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거점 근무를 야간에 하는 걸 또 철야라고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거점 근무라고 하고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철야 근무라고 합니다. 또 상황 근무라고 해서 큰 집회나 시위 같은 게 있으면 의경들이 관리 차원에서 그 현장에 나갑니다. 사건 당일은 태극기 집회가 예정되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른 오전 일찍부터 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음 날이 일요일이고 외출 나갈 생각에 다들 텐션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출동 나간 시간이 새벽 6시 반이었는데요. 그때부터 행진이며 뭐며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그 시위 때문에 육체고 멘탈이고 완전히 진이 빠져버렸었고, 게다가 하필이면 비까지 오는 바람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날 그렇게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몸이 완전히 젖은 채로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의경버스는 어떻게 생긴지 다들 아시죠? 그렇게 버스에 탔는데 또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당장 외출이니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부대로 복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용산에 있는 미 8군 기지에 철야 근무가 떨어진 거예요. 다들 피곤했는데 짜증에다가 화까지 났죠. 그런데 어떡해요,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그냥 하루 밤새고 외출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미군 기지는 용산 전체 땅의 반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넓고 규모가 커요. 용산 위성사진을 보면 한가운데 크게 산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전부 다 미군 기지거든요. 근무지는 미군 기지 13번 게이트 그리고 14번 게이트였는데요. 이 중 14번 게이트가 신용산역 1번 출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이 다닐 때는 공무집행 핑계를 대고 지하철을 타고 근무지로 향했지만, 지하철이 끊긴 밤에는 약 20분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대에서 제가 짬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근무지에서 생기는 보고를 제가 다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전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무전기는 근무지에 각각 배치가 되어서 근무자가 바뀌면 인수인계하는 형태로 근무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들은 근무지 이동하는 동안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잠깐 지도를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위성사진이 근무지 가는 길인데요. 빨간색이 근무지 가는 길이고 파란색 표시한 구간이 오늘 사건이 벌어진 구간이에요. 보통 근무 교대를 할 때는 제가 9시 근무면 8시 40분까지는 가주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모든 서울에 있는 의경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저는 새벽 2시에 근무가 끝나가지고 컨테이너로 돌아와서 PMP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PMP가 요즘에 아이패드 같은 건데요. 그걸로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가 새벽이라서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잠에 들었는데요. 이어폰을 뚫고서 무전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임재민님, 다음 교대자가 안 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계를 확인했더니 새벽 3시 50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다 깨가지고 화가 잔뜩 났어요. 어떤 짬찌 새끼가 근무를 늦어? 막 그렇게 투덜대면서 근무표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그 시간대 근무자를 확인을 하고 자고 있는 대원들 얼굴을 PMP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한 명 한 명 확인을 했는데요. 근무지로 가야 될 이경이 없는 거예요. 의경에서의 이등병을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잠자리에 없다는 거는 근무를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전을 쳤거든요. 14번 근무자 출발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고 그 새끼 도착하면 나한테 무전해. 그리고 나서는 저도 걱정이 되니까 잠을 안 자고 무전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록 무전이 오지 않길래 제가 먼저 무전을 쳤어요. 14번 근무자, 아직 교대자 안 왔어? 아직 안 왔습니다. 중간에 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알겠어. 거기가 초행길에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걔가 길을 잃어버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근무지로 가는 길을 따라서 그 없어진 이경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4시 10분쯤이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근무에 잠도 못 자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도 많이 나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근무지 쪽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음산하고 오싹하더라고요. 걸어가는 길 양옆으로는 나무로 빽빽이 차 있고 나뭇잎 같은 거나 야생동물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괜히 막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 길이 끝나면 작은 계단이 나왔고요. 그 계단을 넘어가면 시티파크 2단지에 있는 작은 놀이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이경애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새끼 표정이 완전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막 소리를 쳤어요. 야, 너 여기서 뭐하냐? 너 때문에 선임들이 지금 이 새벽에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짜증 섞인 투로 걔한테 쏟아냈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화를 내면 죄송하다고 하든가 아니면 조금 뭐 쭈뼛쭈뼛한 표정을 짓는다던가 그런 반응이 일반적인데 걔가 갑자기 막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자기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아직 전임 온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거짓말 칠 짬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분명히 이 길이 근무지 가는 길이 맞기 때문에 얘가 지금 나한테 뭐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따로 들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 친구는 완전 표정이 넋이 나가 있고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하니까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근무지로 향하던 와중에 갑자기 소대장이 무전을 치더라고요. 재민아, 지금 용산서에서 연락이 왔다. 14번 근무자 지금 누구야? 인수인계 애들 똑바로 안 시켜? 빨리 가서 확인해봐. 네, 소대장님. 지금 근무자 찾아서 교대하러 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14번에 근무자 없다고 연락이 왔는데. 알겠습니다. 미 8군 기지 근무지는 특이하게 용산경찰서에서 직접 근무지 순찰을 돌면서 경찰 공무원분들께서 근무지마다 순찰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러다가 근무자가 없으니까 저희 중대 쪽에 연락을 한 거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분명히 14번 근무지에서 다음 근무자가 오지 않는다고 저한테 무전을 쳤으니까 저한테 무전을 한 후임은 그 근무지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근무지에 도착했을 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무할 때 쓰는 경광봉이랑 무전기는 근무지 옆에 있는 인도에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녀석 화장실 갔나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끝끝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같이 부축해서 온 이경 친구도 근무 시간도 20분밖에 안 남았고 도저히 얘를 혼자 놔둘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같이 근무를 서다가 다음 교대 대원이 왔을 때 인수인계를 하고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 이경 친구는 그렇게 근무지를 돌아오는 동안에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이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자마자 전 시간 근무자를 찾았어요. 그렇게 그 후임을 찾아서 너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근무지를 그냥 비워놓고 돌아오면 어떡하냐고 소대장님이 너 찾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이경애가 와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대를 하고 저한테 무전까지 쏘고 대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느낌이 굉장히 쎄해지더라고요. 새벽에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치니까 소름도 돋고 화도 나고 완전히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차피 다음날 돼서 소대장한테 깨질 게 뻔하니까 잠이나 자자 하고 마지막 근무자가 돌아온 후에 타중대 대원들과 교대를 하고 저희는 다시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복귀를 하자마자 저를 포함한 아까 그 후임 2명은 소대장한테 엄청나게 깨졌어요. 그리고 중대장님 귀에 들어가면 징계감이니까 앞으로 조심하라는 주의를 듣고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나가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그렇게 외출 나갔다 돌아온 뒤에 후임한테 그냥 슬쩍 물었어요. 너 어제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진짜 억울하다고, 자기는 그 이경이 와가지고 교대를 해줬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후임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반에서 부소대장이 호출을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를 불러서 부소대장이 말하기를 그 이경 친구가 철야 때 뭔가를 봤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멍만 때리고 있다. 그래서 중대장님이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제 일주일 정도 부대에 잔류하기로 했는데 식당 사역하면서 네가 같이 좀 있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은 설거지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저희 기동단에서는 중대마다 설거지 사역을 뽑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설거지만 하고 다른 근무는 안 나가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경 친구를 보살피면서 사역을 한 지 한 3일 정도 됐을 때쯤에 이 친구가 조금 회복된 것 같아 보여서 그날 일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짬찌니까 좀 말 좀 섞어보려고 사람들이 다 근무 나가서 부대가 비어있을 때 같이 컵라면이나 먹자면서 그 친구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엔 좀 그래서 이런저런 잡소리를 좀 하다가 슬쩍 운을 뗐어요. 야, 근데 너 처리하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그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말씀드려도 잘 안 믿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그 이경이 말을 꺼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이경의 말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 친구가 소대에서 막내이기도 하고 가는 길도 초행길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움직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3시 10분쯤에 CP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기분 나쁜 길에 들어선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밤에는 정말 무서운 길이거든요. 초행길이면 그 길 분위기에 압도되기에 충분한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던지라 인적도 없었음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그 친구가 잔뜩 겁을 먹어 있는 상태에서 길게 뻗어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뒤통수 쪽으로 뭔가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 약간 싸한 느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괜히 뒤돌면 뭐가 있을 것 같은 뭐 영화의 흔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꾹 참고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궁금증에 뒤를 돌아봤대요. 그런데 저 먼 발치에서 누군가가 물구나무를 서서 그 친구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여기서 1차적으로 이 친구가 패닉이 온 건데요. 물론 새벽에 그 어두운 길에서 물구나무 서가지고 뭐 걷는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 상식적으로 그 밤중에 그러고 있겠냐고요. 이 친구는 소름에서 그치지 않고 심장이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암시를 계속 걸었대요. 자기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새벽 근무다 보니까 헛것을 본 거겠거니 그렇게 자기 암시를 걸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본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사람 쪽을 계속 보고 있었대요. 그 물구나무 서서 걸어오는 사람 쪽을요. 그런데 그 먼 발치의 실루엣이 가까워지면서 선명해질 때쯤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물구나무로는 도저히 다가올 수 없는 속도로 막 다가오더래요. 그런데 그 찰나에 그 친구가 본 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 형체는 물구나무를 서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목이 없는 사람이 하늘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뛰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무서운 얘기에서는 귀신이 막 웃음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울음소리를 낸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본 형체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땅을 밟는 발자국 소리만 막 그렇게 들려오더래요. 이 친구는 자기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친 듯이 막 뛰었는데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가 안 보이더래요. 마치 끝이 없는 길을 계속 뛰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앞만 보고 죽어라 뛴 것 같은데 뒤를 돌아봤는데 계속 그 형체가 막 쫓아오고 있더래요. 그렇게 이 친구가 전력을 다해서 자기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뛴 거예요. 뭐 마라톤 같은 거는 페이스 유지를 하면서 뛴다고 하는데 얘는 자기가 뛸 수 있는 전력을 다해서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뛴 거예요. 그렇게 뛰다가 완전히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았는데, 그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그 형체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아서 그 자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있었던 거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전기는 제가 갖고 있었고 각 근무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누구한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경은 누군가한테 연락도 못하고 자기를 찾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였어요. 굉장히 소름 돋죠. 그런데 아직도 미스테리인 거는 도대체 그 전번 후임은 그럼 누구랑 교대를 한 걸까요? 게다가 저는 무전을 받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어디에 보고를 하고 누구한테 답변을 받은 건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다 같이 집단 체면이라도 걸린 걸까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사건들 중에 가장 기분 나쁘고 소름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소름 돋죠. 사실 이 제보 사연의 원본은 훨씬 더 자세하고 길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는 분들 편의상 많이 자르긴 했는데 글로 원본을 읽을 때는 더 자세했기 때문에 엄청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제보자분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